안녕하세요, 이메인입니다. 오늘도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좀 주절주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은 편이신가요? 저는 친구들한테 좀 혼났던 것 같아요.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 미래에 대한 생각도 정말 많은 것 같고 스스로에 대한 생각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아쉽게도 너무 많은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에게 더 좋을까? 무언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전에 고민하기도 하고 사후에 벌어질 일들을 떠올리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항상 복잡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록하는 시간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자주. 왜 그럴까 하니까 조직을 다닐 때는 회사, 집, 기절 이러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봐도 일 관련된 커리어 관련된 트렌드 관련된 것들만 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에 많이 몰입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직을 떠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무언가를 시작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는지가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울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처럼 실행력이 없을까? 나는 왜 저렇게 큰 조직 대기업에 가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을 막 벌렸어요. 사이드 프로젝트니 어디 모임에 참여하느니 그랬는데 저의 에너지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요즘은 어떠냐 하면 복잡한 머릿속을 딱 인정을 하고 신발끈을 묶습니다. 바로 달리러 나가죠. 달리기 시작한 이유는 너무 단순했어요. 이 복잡한 머릿속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 생각과 생각을 더해가면 그 끝에 내 탓이 거의 전부 다 하거든요. 결국 내가 안 했다. 내가 게을렀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막 빨리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 좀 끊고 싶다 해서 달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완전 옛날로 돌아가서 어떻게 달렸지 하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육상부 단거리 선수였어요. 졸업과 동시에 이제 내 삶에 운동은 없다. 10년 넘게 트랙에서 달렸으면 이제 난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원래 잘하던 일,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새로운 일을 했고 저 혼자 끝내는 일보다 다른 동료들과 협업해서 끝내야 되는 게 많은데 그게 막 하루에 안 끝나고 내가 했던 게 막 엎어지고 이러면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여기가 막 답답해서 와 이거 어떡하지?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해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답답한 심장을 팍 터트리고 싶다. 너무 단순하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난 육상선수였으니까 달리기로 풀자 해서 갔는데 웬걸 3분도 못 뛰더라고요. 3분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 3분이면 그래도 운동장 한 바퀴는 뛴다고 생각했는데 숨이 역까지 차가지고 헉헉거려서 더 못 뛰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최대 나왔다 그랬고 운동선수를 했는데 이것도 못하나 이제? 근데 또 걷다 뛰다 해서 한 20분 정도를 채워서 집에 왔는데 땀을 오랜만에 내고 씻으니까 되게 개운하더라고요. 다음날도 뛰자 해서 다음날도 뛰었어요. 그때도 걷다 뛰다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25분 정도를 뛰고 그 다음날도 오늘은 10분 동안 걷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달렸어요. 속도를 좀 천천히 하니까 10분을 또 뛸만 하더라고요. 거리와 시간을 늘려갔고 지금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뭘 바꿨냐 하면 나라는 사람을 스스로 인식하는 걸 바꾼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한다면 한다. 이게 되게 작은 약속이더라도 나는 스스로와의 약속한 걸 꽤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다. 이게 엄청 큰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아주 작은 약속으로 시작한 게 조금씩 그 약속의 크기를 키웠던 것 같아요. 저와의 약속을 말해보자면 이틀에 한 번은 달리자. 이게 베이직하고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환경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해도 3일에 한 번은 달리기를 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을 하자라는 약속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몇 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달리기의 장점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성취감이 너무 커요. 이 성취감의 크기는 힘듦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와, 나 진짜 오늘 뛰기 싫었는데 했다. 와, 나 진짜 이거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했다. 이랬을 때 그 성취의 폭, 내 노력의 과정이 이 폭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달리기는 여전히 꾸준히 하지만 항상 힘들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 신발끈을 묶는 거, 추울 때, 더울 때 일단
밖을 나가는 거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끝나고 나서의 그 성취감이 그만큼 크다는 걸 알고 그 성취감을 제가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잡생각 삭제예요. 예전에 요즘사라는 프로그램에 유튜버 이현님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각을 끊는데 가장 좋은 두 가지 방법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는 것이다. 근데 생각을 버리는 가장 좋은 건 기록이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는 건 운동이다. 저는 완전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점은 루틴의 힘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제가 너무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생겼을 때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이사를 가서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을 때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저의 뭔가 감정이나 마음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원래 하던 이 꾸준한 루틴, 뭐 그게 운동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했을 때 좀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뭐가 막 이렇게 바뀌고 내가 예측이 불가능해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루틴을 지킨다. 별일 없을 거다. 내 삶에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인간이죠. 인간이다 보니 달리기 싫은 순간이 훨씬 많아요. 이 순간에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거 진짜 내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추워서 하기 싫은 건지 이거를 되게 잘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하는 짓은 셀프라이팅 같기는 해요. 너 아침에 30분 더 잔다고 피로가 더 풀려? 아니, 그럼 차라리 30분 달리고 오는 게 훨씬 너의 컨디션, 기분, 자기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아? 맞아. 그러면 5, 4, 3, 2, 1 카운트 세고 딱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강민경님 유튜버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정말 하기 싫을 때는 이 카운트다운을 세고 그냥 하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이 진짜 무서운 게 어제도 운동했잖아. 엊그제도 운동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좀 쉬어도 돼. 이런 생각을 그냥 카운트다운으로 없애는 거죠. 그러면 막 일어날 수 있냐? 아니에요. 이것도 단계가 필요해요. 딱 카운트다운을 하고 최소한의 상체만 들어 올리고 다시 5, 4, 3, 2, 1 하고 침대를 벗어나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가서 이를 닦으면 정신이 조금 차려집니다. 두 번째는 멋있는 분들의 영상이나 컨텐츠를 보고 잠들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보면서 그래 하고 일어날 때도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는 기안84님 영상이고 기안84님은 뭔가 달릴 때 그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 그만두고 싶다. 근데 하길 잘했다. 나도 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텐츠는 5km만이라고 하는 모델분들의 러닝 크루인데 너무 영상미가 좋아서 컨텐츠를 보면 뭔가 그 순간에 나도 저런 모습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러닝 동기부여가 낮아지는 날에는 5km만에 그 200km 달리기를 세 분이 나눠서 제주도를 달리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를 봐요. 200km 일단 말도 안 되고 제주도 전경이 너무 멋있고 세 분이서 서로 더 달려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게 진짜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책 추천입니다. 달리기에 대한 동기부여도 책을 통해서 좀 얻곤 하는데요. 첫 번째 책은 아무튼 달리기입니다. 김상민 님이 쓰신 책인데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엄청나게 공감도 되고 달리면서 느끼는 정말 수많은 생각들 이 책을 통해서 좀 먼저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달리기는 하루하루 달라진 나와 만나는 일이다. 특히 막 달리기를 시작했다면 글자 그대로 나날이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달리기가 그저 뜀박질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성장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책의 마지막 응원도 있는데요. 지금은 느릿한 페이스를 흐트러짐 없이 이어가길. 앞으로도 마주할 수많은 유혹과 의심의 구덩이를 현명하게 극복하길. 마지막으로 나뿐 아니라 각자의 속도로 나아가는 모두의 여정이 무탈하길 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책에서 재밌게 달리기는 1인분의 운동이다 라는 말도 나오는데 온전히 내가 해야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달리기 에세이인데요. 저는 이 책의 첫 장부터 너무 좋아요. 딱 처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강물을 생각하려 한다. 구름을 생각하려 한다. 나는 소박하고 아담한 공백 속을 정겨운 침묵 속을 그저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여간 멋진 일이 아니다. 이 태도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삶과 러너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계속 달려야 하는 이유는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달리는 것을 그만둘 이유라면 대형 트럭 가득히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그 아주 적은 이유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달려나는 일뿐이다. 이 문장이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정말 하기 싫은 이유, 사실 달리기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기 싫은 일은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그만둬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겠죠? 개인적인 이유일지 몰라도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고 혼자 살 수 있지도 않고 뭐 등등등 많지만 내가 그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단 하나라면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 일인지 스스로 단련하고 생각해보고 정해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제 게으름에 계속 대꾸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달리기라는 책이에요. 장 에슈노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 훌륭한 마라토너인 에밀 자토펙 선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서울역 쪽에 있는 피크닉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는데 이때 에밀 자토펙 선수의 명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이 말 자체가 저한테는 또 엄청난 동기부여 중 하나라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거잖아요. 진짜 에밀 자토펙 선수가 너무너무 신기한 선수인 게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 단거리와 다르게 레이스 운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 스퍼트라고 하죠. 결승선에 가까워질 때 최대한 빠르게 자신의 페이스를 올려서 골인을 하는. 근데 에밀 자토펙 선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자기가 달릴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달리는 레이스를 운영을 하고 영상도 되게 많지만 그렇게 주법이 훌륭한 선수도 아니었대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했다라고 말할 정도의 주법으로 너무나 많은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그 뒤에도 혼자 묵묵히 훈련하는 시간을 갖는 선수였습니다. 달리기를 어느 정도 삶에 익숙한 루틴으로 두시고 훈련하듯이 하시는 분이라면 엄청난 영감과 동기부여를 얻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생각이 너무 많고 남들과 나의 속도를 계속 비교하게 된다면 자신만의 속도를 찾는 달리기를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